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좋다에 좋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등하 넘버 3 명제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이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장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조타쌤은 잘생겼다. 자, 이게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명제가 아니겠죠. 왜 명제가 아니냐? 저를 누가 잘생겼다고 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뭐 다른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를 못생겼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잘생겼다고 하지만 누구는 못생겼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어중간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다 참이라고 하거나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거짓도 뭐라고요? 명제입니다.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3 더하기 1은 5이다. 자,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바로 명제가 되겠죠. 명제 중에 무슨 명제? 거짓 명제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열이면 연, 100이면 100이다. 3 더하기 1은 5. 맞았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합니다. 왜? 3 더하기 1은 4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건 뭐다? 거짓인 명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까지도 명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부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가 P의 뭐라고요?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P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수학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시켜요? 기호화 시킨 게 뭐다? 물결 P인데 이 물결을 읽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not, not이라고 있습니다. not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t P, P가 아니다라는 게 뭐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럼 조타쌤은 잘생겼다를 부정해 보시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타쌤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조타쌤은 잘생겼다를 부정하면요. 조타쌤은 잘생기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잘생겼다의 반대가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잘생겼다를 빼고 나머지는 뭐 어중간하게 생겼다, 생기다 말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못생겼다는 아닙니다. 자, 여기 가져왔는데 이 표는 무조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어떤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모든이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같다가 부정을 하면 같지 않다. 뭐 작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 작지 않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짝수를 부정하면 원래는 홀수가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일 경우에만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입니다. 왜? 짝수를 원래 부정을 하게 되면 짝수가 아니다가 원래 답인데 0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홀수 이런 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전체 집합이 이런 조건일 경우에만 짝수를 부정 홀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적어도의 부정 뭐다?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랑 y랑 z랑 같다를 부정하면 x는 y가 아니다 또는 y는 z가 아니다 또는 z는 x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보죠. 자, 역과 대우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P이면 Q이다. 이게 바로 명제인데요. P이면 Q이다가 명제인데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 시간 같죠? 자, P면 Q이다. 너무 귀찮아요. 수학에서는 또 이걸 또 뭐 시켰어요? 기호화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기호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 이 가정과 결론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뭐죠? Q이면 P이다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적습니다. 누구를 적냐면 대우를 적습니다. 왜 대우는 빨간색일까요? 굉장히 important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우는 뭐냐? 가정과 결론을 바꾼과 동시에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돼? 부정을 해줘야 돼요. 부정이 뭔지 기억하시죠? 뭐죠? 기호로 물결 표시 not이라고 하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라고 합니다. 왜 대우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 명제가 참인 명제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100% 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 될까요, 여러분? 네, 됩니다. 대우가 참이면 당연히 명제가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도 봐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와, 이게 굉장히 여러분께서 못 외우는 겁니다. 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P면 Q이다. 얘가 명제일 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 그랬냐면 P 화살표 Q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만약에 얘가 참인 명제다. 그럼 기호로는 요렇게도 씁니다. 야, 화살표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있다. 아, 그럼 이 명제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P면 Q이다가 있는데요. 자, 이걸 순서대로 갑니다. 자,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 조건.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갑니다.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도 있겠죠. 요렇게. 그럼 P랑 Q랑 둘이 어떤 걸까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랑 Q랑 같다. 그럼 얘는 이게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도 있겠죠. Q는 P이기 위한 땡땡으로 할게요. 필요 충분 조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같을 때는 둘이 바꿔도 똑같겠죠. 자,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가 관건이에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얘가 참이에요. 자, 조석쌤은 못생겼다라는 게 명제가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조석쌤은 못생겼다. 그럼 못생긴 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집합기호로 따지면 얘가 P는 Q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Q는 요 P의 부분집합이다. 아니, Q는 이 P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얘는 당연히 뭐 P랑 Q랑 당연히 둘이 같은 거고요. 자, 이럴 경우로 보세요. P는 이 Q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Q는 무조건 P가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치만 전 이렇게 외웁니다. 자,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 화살표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 조건은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요거랑 똑같죠? PQ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충분 조건은 그대로, 필요 조건은 화살이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둘이 뭐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보죠.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얘는 무조건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들어갔다. 무슨 소리죠?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어요. 둘이 다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술평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평균은 뭐죠? 둘이 더해서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누는 게 우리가 산술평균입니다. 자,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 기하평균 이제 새로 나오는데, 자, A랑 B라는 요 두 수를 곱해서 뭐 씌워요?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이에요. 근데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산술기하평균의 공식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는 이걸 잘 쓰지 않아요. 공식은 예지만 분수가 귀찮기 때문에 양변을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 공식을 우리는 수도 없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같은 건데요, 얘가 산술기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계산 빠를 때는 요 공식을 계속 쓸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접해 볼게요. 자, 이 조건이 나왔다. 양수 조건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Y가 4일 때 보겠습니다. 둘이 더했죠.
더했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바로 A 더하기 B.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더한 거는 그 문제 풀면요. 3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 루트 얘네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 그럼 6xy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xy 값이 얼마입니까?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xy 값이 얼마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2 루트 6, 4, 24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6, 4, 4, 6, 24, 2 루트 6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4 루트 6이라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얼마다? 4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산술기하가 문제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 중에 문제 중에서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시험기할 때 되면 다시 한번 문제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단 논법과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단 논법이 뭐냐? 아까 우리가 명제를 했던 건데요. P이면 Q이다. 요거 이렇게 읽습니다. P 화살표 Q는요. P이면 Q이다. 그럼 Q이면 R이다. 이렇게 또 있어요. 자, 그럼 여보세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걸로써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P이면 뭐이다? R이다까지 가는 게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얘랑 얘랑 둘이 뭐예요? 연결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Q는 같은 거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이면 R이다. 이렇게 가는 걸 뭐다?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살짝 하나를 보시면요. P이면 R이다가 만약에 참인 명제예요. 자, 이렇게 쓰겠죠. 얘가 참이면 항상 뭐가 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대우가 항상 참입니다. 대우는요. 얘를 가정과 결론을 바꾼과 동시에 둘이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요렇게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3단 논법까지 보고 참이 되는 걸 막 찾는 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절대부등식은 문제로 가져왔는데 문제를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제가 잘못 써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큼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0보다 무슨 값이 나와야 돼요? 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렇게 생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0보다 무슨 값이 나옵니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판별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는 무조건 판별식 D로 생각하시고요. D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작으면 모든 지수 허근을 갖기 때문에 다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쓰죠. 자, B제곱하면 짝수 공식 여러분 안 쓸게요. 자, 보세요. B제곱했어요. B제곱하면 4,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있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4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이걸로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만드냐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을 만드시면 돼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다 가로 닫고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를 보시면요. 여기다 플러스 얼마 더했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나갈 때 곱해서 나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얘 그래프 그리시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모든 게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타 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서는 뭐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잠깐 보시고요. 자,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큐!